초등부터 시작하는 통목 자사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사고인 상산고하고 하나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스터디 교육 대표고요. 강남의 GMS 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실제적으로 20년간 특목고 입시에서 과학고, 상산고, 하나고 등의 1000명 이상의 합격생을 지도하고 배출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상산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산고는 의대 전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합격생만 174명을 배출해 전국 톱으로 올랐는데요. 치대가 27명, 한의대가 12명, 수의대가 8명으로 의학계열 합격생을 합치면 221명입니다. 반면 2등은 강남구 소재한 자사고인데요. 휘문고입니다. 2020학년도 결과는 상산고 다음으로 많은 합격생인 14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의대는 119명이고요. 치대는 13명, 한의대 7명, 수의대 1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배출한 건 사실이지만 1등하고 격차도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산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앞선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한 발 앞선 선택이 꿈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The Dream of 상산, 세계적인 명문사학의 꿈, 상산고등학교. (1981년) 지성, 덕성, 그리고 야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박사가 설립한 상산고등학교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교 이래 30여 년의 줄기찬 노력으로 현재 상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 최고 명문사학으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2003년 상산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적인 명문사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으며 2011년부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상산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석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상산의 동산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잔디밭, 자연석들, 비단잉어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연못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의 기숙사는 각 실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개인 침대와 사물함 등이 있고 동마다 휴게실 등 편리한 생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층마다 개인별 지정 좌석 독서실이 있으며 컴퓨터실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전임 및 관리사감 13명과 다수의 관리 직원들이 학생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은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가 철저한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만여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은 자유열람실과 멀티미디어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교수학습 시설 또한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각종 세미나 및 합동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강의동, 과학이론을 직접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과학관, 최신의 음향 설비와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인별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연주홀, 악기 보관실 등을 갖춘 음악실, 정보와 교육 실습을 위한 컴퓨터실, 예술적 안목과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미술실, 가정생활 실습을 위한 가정실습실, 첨단 방송 장비를 갖춘 방송실, 학생 자치법정과 학생의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산회관 등이 추이적의 교수학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마련된 역사교육관은 세계를 향해 비상해온 상산의 발자취와 미래의 비전을 담고 있는 상산 정신의 산실입니다. 각종 강연과 학교 행사는 물론이고 학생의 축제와 각종 예술 공연 등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내 편의점 또한 학생들의 편의시설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외에 다양하고 넉넉한 휴게 공간을 두어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나아가는 상산은 국내외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과 덕성을 겸비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최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는 도전하는 상산, 미래를 개척하는 상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상산을 상산고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고결한 꿈과 뜻을 간직하고 새로운 변과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과 이웃을 넘어서서 조국과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상산인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상산고는 언제나 이러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도전할 미래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명문사학 상산고등학교. 미래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상산은 상산고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예체능 등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할 모든 교과의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해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상산은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 토론식 수업을 기본으로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서 읽기 수업도 상산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토론과 발표,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수준 높은 교양을 쌓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업도 상산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탐색, 학습, 주제 탐구, 팀별 연구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자신의 역량을 주체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 교기인 태권도는 학생 전원이 재학 중에 유단자가 될 수 있게 지도함으로써 문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사 특강 역시 상산의 자랑입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 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적 소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수학자 젤마노프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 서울대학교의 김빈내리 교수 등도 초청되었던 명사들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가 주관하여 카일라이 축제, 큰사랑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학술, 스포츠,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산자치법정 또한 대표적인 학생활동 중 하나입니다. 학생자치부에서 공모를 통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배심원을 선발하고 중요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재판을 통해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교풍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산이는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민주시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상산교육의 성과는 1차적으로 입시 성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교 즈음인 지난 1984년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첫 졸업생들이 전국 4위에 해당하는 49명이, 2회에는 34명, 3회에는 51명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으로 상산 역사의 서장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자율형 학교로 전환하여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더욱 빛을 발하여 매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및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인문사회계는 주로 경영, 경제학부와 정경학부에, 이공계에서는 의치, 한의 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상산은 이제 전국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미래를 향해 웅지를 가다듬는 꿈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갖고 모여든 상산고등학교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들의 지도는 열정 있는 여러분들께 최고의 교육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산의 동산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고 한 단계 성장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산고 파이팅! 홍성대 이사장은 매년 이 꿈의 요람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에게 격려의 문구를 넣어 직접 사인한 자신의 저서를 선사하고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대 이사장은 1998년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현대직 연구관인 상산수리과학관을 건립, 기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순수 과학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에 담긴 상산인의 헌장에는 이러한 홍성대 이사장의 교육 이념과 건학 정신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2008년 출범한 상산장학재단은 매년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장학금과 교사들의 연구비로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육성과 학습 여건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일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고 삶에서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마치 고인물처럼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산의 동산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원합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미래를 길러내는 상산, 꿈을 길러내는 상산. 상산고등학교. 자, 알아본 바와 같이 전국 톱인 상산고는 이 기사에서 보듯이 상산고는 수학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수학 정석은 성경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만큼 베스트셀러인 그런 책인데요.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고교를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고는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서울대의 실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사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체제 부동의 정상 1위인 하나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기준 작년도죠. 2021학년도 하나고는 수시가 45명, 정시가 3명으로 48명을 합격했고요. 전국 2위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치한 계열도 46명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고는 전체 정원이 200명이잖아요. 그 중에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의대하고 서울대를 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봐 준 게 하나고등학교이고 그런 답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들여봐 줄 수 있게 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같이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형제들같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친근한 동급생들도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두 번째 집인 것 같습니다. 한편의 동화책인 것 같아요. 동화책을 지금도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하나고등학교라는 동화책을 접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행복감이 들 것 같아요. 인문계, 자연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과목을 제가 선택해서 듣는 거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생겨서 과목을 좀 더 열심히 듣게 되는 게 있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수학 과목들을 배우고 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교과교실제 수업이라는 것이 정말 제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또 그 수업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는 이런 수업들을 정말 꿈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토론식 수업에 너무 큰 재미를 느꼈고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걸 정리해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면서 토론식 수업으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등수를 받아본 그런 과목들도 있었는데요. 되게 참담했죠. 웬만큼의 성적은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나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제가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걸 불과했던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손을 꼽을 정도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개인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토의를 하면서 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더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정도로 인식이 되잖아요. 교과과정 외에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또 하나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믿고 따라가면서 질문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외에 흥미있는 거에 대한 그런 수업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지적 호기심 충족에 도움이 되고 저는 방과후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서로가 힘이 돼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과 달리 정말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를 보고 수업 태도를 많이 변화시켜준 요인 중 하나가 정말 선생님들의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한에서 전부 설명해 주시려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질문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걱정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힘들 때 찾아가면 위로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봐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선생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채덕지라는 걸. 아, 어떻게 학교가 채덕지냐, 지덕체지. 그랬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체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 진짜 채덕지구나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공부하는 데 전념하고 또 대학 입시에 너무 목매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채덕지를 강조함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비단 지성뿐만이 아니라 적성과 그 체력 그런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인 일기를 통해서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라든가 생활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삶의 낙이라고나 할까? 학생들이 아, 난 진짜 1인이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1인이기 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요. 또 여가 시간을 따로 뺄 필요 없이 1인이기를 통해서 많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배워보고 싶었던 운동,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고등학생이 그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고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고등학교 학생들만의 특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리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뭔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저희가 고등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학교. 이건 고등학생의 특권이거든요. 하나고는 여러모로 참 특별한 학교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풍부한 교육 지원, 그리고 늘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날로 성장하는 학생들. 학교나 학생들이나 마땅히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공교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학교, 그 안에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가며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 하나고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놀이도 공부도 즐기면서 하는 학교. 각자의 적성과 특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스스로 가꾸는 학교. 그래서 배움과 가르침이 모두 즐거운 학교. 사교육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학교. 전원 기숙사 생활로 더불어 사는 가치를 체득하는 학교. 무감독 시험으로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학교. 이런 학교 생활을 통해
우리 하나고등학교 학생 하나하나는 시험 성적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과제 연구, 하나 학술제, 그리고 이런 걸 지편을 하는 등의 내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1인 1기의 체육활동, 1인 1기의 예술활동이 가장 그 특색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고는 다른 하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강남 상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는데요. 2011학년도부터는 강남 상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지역 학생들은 선발 인원의 20%만 제한해서 받는 강남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학생들은 하나고를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고요. 실제 이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나고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합격 순위를 학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1위는 외대부고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2위가 하나고라고 보이죠. 외대부고는 63명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수시와 정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수시가 34명, 정시가 29명이 합격이 됐네요. 그러면 정시 비율과 수시 비율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나고를 볼까요? 하나고는 48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자, 정시하고 수시를 비교해 볼까요? 하나고의 경우는 수시가 45명, 정시가 3명으로 수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상산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자, 상산고등학교는 실제 21명이 합격을 했는데 실제 수시가 11명, 정시가 10명, 수시와 정시를 골고루 대비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실제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상산고와 하나고의 특징을 좀 알 수가 있겠죠. 하나고를 준비한다면 수시에 좀 강한 학생이, 상산고를 준비한다면 정시에 좀 강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합격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자, 역시 1위인 상산고는 221명이고요.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의대 220명 합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경신고, 휘문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고도 46명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방에 있는 국립의대 또는 지방에 있는 사립의대도 서울대보다 실제 정시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여기 의대 순위가 실제 명문고의 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표에서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보면 자사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의대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 경쟁률이나 지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국에 있는 자사고의 경쟁률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자, 먼저 외대부고죠. 외대부고는 작년도 경쟁률이 2.41대 1이었습니다. 2000년대 경쟁률이 2.65대 1인 거에 비교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사실상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민사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작년도에 1.91대 1이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1.76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군요. 자, 하나고는 반면에 약간 감소했네요. 작년도에 1.90대 1이었는데 2020년에는 2.39대 1이었습니다. 상산고 부분은 어떨까요?
상상고는 작년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실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만 좀 알아볼 건데요. 전국 전형이죠. 상상고는 작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국 전형에서 2.21대 1이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 1.7대 1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상고가 이렇게 상승한 거는 아무래도 의대 쪽에서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상상고의 높은 실적을 보고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원자별로 한번 그 전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고 2021학년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하나고는 2.35대 1이었고요. 2020학년도에는 2.39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에 1.90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거를 전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전형이죠. 서울에 있는 지역을 준비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80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1.65대 1이었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80명 모집에 186명이 지원해 2.33대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65대 1이라는 얘기는 하나고는 1차 서류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죠. 그러면 1.65대 1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100% 다 실제 참여할 수 있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여학생의 경우도 2.33대 1이었다면 그 전의 경쟁률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져서 실제 B가 하나 정도 있는 친구들이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제 합격생 중에도 B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전국 전형이고요. 남학생은 20명 모집에 29명, 여전히 1.45대 1로 2대 1이 안 됐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20명 모집에 33명, 1.65대 1로 여전히 2대 1의 경쟁률이 안 돼서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1단계 전형을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올해 입시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상상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는 지금 여기 표에 본 것처럼 3년 연속으로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지원자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8학년도에 는 2.17대 1이었고 2019년도에는 1.35대 1. 갑자기 떨어졌죠. 이때는 상상고를 폐지한다 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져서 상상고를 지원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1.70대 1로 올라갔고요. 2021학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21대 1로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은 1.67대 1이었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2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고를 지원했던 남학생은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1단계 전형을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여학생의 2.74대 1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다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1단계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입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다면 사실 B가 있는 친구들이 상상고에 지원해서 1단계를 통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2점대나 1.2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의 B는 크게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올해 합격생들을 살펴보면
중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학교에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해서 성적에 B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실제 사례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 5년간 전국 자사고의 단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외대부고, 민사고, 그리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북일고입니다. 이거는 경쟁률 순위로 나타낸 거고 실제 학교 순위로 나타낸 건 아닙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외대부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민사고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고도 마찬가지로 외대부고처럼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상산고는 역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하나고나 외대부고 이런 데들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그 입시 변화 정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고는 사실상 수시가 강한 학교죠. 그런데 대입에서 정시가 강화되니까 사실상 수시를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로 바꿔지면서 하나고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도 이런 역량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현재 입시 정책이나 이런 걸 고려하여 어떤 자사고를 지원할지 본인이 잘 판단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상산고의 면접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공통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공통 면접에는 상산고의 경우는 공통 별도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기다렸다가 그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실 가서는 공통 면접 문항 외에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실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의 융합 문제, 수학과 과학이죠. 두 번째는 독서 인성으로 실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산고의 교과 성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의 교과 성적 기준은 표에 잠깐 보실까요? 교과 성적이 300점이군요. 출결에서는 감점이고요. 자, 2단계에서는 면접인데 면접은 창의 융합이 60점, 독서 인성이 40점으로 100점이군요. 면접이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가 300점이 더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실질 반영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표에 본 것처럼 수학이 100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상산고는 홍성대 선생님이죠.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선생님이 세운 학교라 수학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 성적 70점, 영어가 70점, 과학 또는 사회가 60점으로 총 300점입니다. 과학 또는 사회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신 성적을 넣는데 과학을 잘하면 과학으로, 사회를 잘하면 사회로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또는 사회 중에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별로 가중치가 또 있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3개 학기가 들어가요. 다른 하나고 같은 경우는 4개 학기가 들어가는 반면에 상산고는 3개 학기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결 감점은 인정 결석 하루당 1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실제 교과 평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 보이시죠? 표에 보시면 환산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2학년 1학기 과목별 점수에다가 표 2죠. 요 아래표 보이시죠? 아래표. 자, 해당 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를 곱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의 알파 점수. 자, 이 알파가 뭘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학년 2학기 때 수학이 B라면입니다. 자, 2학년 2학기 때 수학이 B면은 수학이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고요. 수학이 B면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수학이 B인 학생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300점이니까 수학이 B이고요. 그러면 2학기 수학이 B이면 아까 표 2에서의 환산 점수는 0.92죠. 보이시면 0.9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0.92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친다면 0.08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학기별 가중치요. 자, 2학년 2학기 가중치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45점이네요. 45점이고 과목별 가중치는 2학년 2학기가 제일 높다고 그랬었죠. 지금 2학년 2학기 표를 자세히 보면 수학이 15점,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가 10.5, 그리고 과학 또는 사회가 9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학이 가장 높은 점수인 15점이죠. 자, 실제 계산해 볼까요? 300점에서 15에다가 가중치 0.92를 뺀 0.08을 계산해서 빼주면 298.8. 그러니까 결국 1.2점이 감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2학년 2학기 저기 보면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저 알파는 뭐냐? 2학년 45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거는 기본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2학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하는 수학에서 B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점이 감점이 된다면 큰 차이는 없겠죠. 우리가 실제 그 면접 점수는 100점이지 않습니까? 면접 점수는 100점인 반면에 창의융합 점수가 60점, 그리고 독서인성이 40점이잖아요. 이 반면에 실제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1.2점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실제 면접의 시험을 보면 문항수가 10문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 합쳐 100점 중 10문항이 안 나오면 한 문제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300점이 아니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점수라고 하는 거죠. 그 가중치의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50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B를 받았을 때 점수의 환산 점수가 워낙 낮아서 실제 내신 성적 비중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죠. 작년에 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본 문제입니다. 독서 인성 문제와 창의 융합으로 문제가 되어져 있었고요. 독서 인성 문제는 과학의 대중화에 관한 문제로 요즘에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창의 융합에서는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로 생긴 윤년을 계산하는 문제로 수학과 지구과학의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요즘 심상치 않은 홍역 발생 뉴스를 접하게 된다. 완전 퇴치가 되어 우리 곁에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 발생률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건과 맹목적으로 자녀의 백신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홍역 백신을 맞게 되면 자폐증이 걸린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올려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이런 분의 얘기는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죠. 그분에게 그런 내용들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대중적의 의도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을 읽어보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토양의 방사능을 검사하던 과학자들은 고지대의 토양 대신 저지대의 토양을 사용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농부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체르노빌, 이거는 구소련, 러시아 이야기고 공산권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일을 제기할 경우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는 대중의 특성을 각각 설명하라네요. 자, 가는 뭘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인에 대한 맹신 뭐 이런 느낌을 대중적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이 농부들이 알았지만 이 일을 제기한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권위에 대한 굴복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과학에서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등의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책을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잘 설명을 해줘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 상상고 남학생 창의융합 공통면접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태양력은 태양의 연주운동 주기인 1회기년을 기준으로 정한 역법이고요. 달의 모양 변화 주기를 이용한 태음력과 상반되는 역법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관련된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율리우스 역입니다. 카이사르 개력 이후에 역법은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그 공적을 기념하여 7월을 줄라이로 고쳐 부르기로 했고요. BC 46년에 1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요. 매월 1주 처음으로 율리우스 역을 모두 계산하여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을 모두 31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레고리력이 나오는 거죠. 현행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400년을 27회 역법으로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 아니라 평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다시 윤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의 배수만 6년이면 400년 동안 100번의 윤년이 있는 거죠. 윤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이 29일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0의 배수가 되는 해를 평년으로 하다 보니까 400년이면 4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6번의 윤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그레고리력에서는 그 오차를 바꾸기 위해서 400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윤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윤년은 400년에 91일, 97회죠. 97회에 윤일을 두는 역법이었습니다. 1582년 10월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상세하게 써져 있었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레고리력으로 봤을 때 상상고가 개교한 1981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뭐 지금 같아서야 뭐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1월 1일이 무슨 일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 실제 그레고리력으로 윤년을 계산해서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계산을 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천체와 관련된 내용이라 지구과학적 내용과 수학으로 계산하는 수학의 융합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0만 년 동안 율리우스라고 보면 윤년이지만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평년인 것이 총 몇 번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021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면접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고 여학생은 기출문제가 독서 인성과 창의 융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상고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면접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학생 면접일을 일요일날, 월요일날 하면 여학생 면접일은 화요일날 한다든지 해서 실제 날짜가 다르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인성 면접 문제는 현대 사회의 은수저 아시죠? 계급에 관련된 문제죠. 이거를 조선시대의 신문제와 차이점이 무엇이고 유사점,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 문제죠. 창의 융합 문제는 피타고라스 옥타브를 묻는 문제고요. 실제 수학과 물리의 파동의 물리원에 나오는 거죠. 정상파인 파동의 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고 어떤 게 나왔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준비 시간은 10분이고요. 면접 시간은 20분입니다. 10분 동안 이 문항을 읽고 답변을 쓰고 면접 교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사회에 생겨난 은수저란 표현이 있다. 이는 미국 표현으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해서 유래되었으며 은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는요 조선시대에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지는 양천제가 있다. 양인은 부역의 의무를 지니며 천인은 각종 역을 하지만 벼슬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었고요. 가운데 어떤 양인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이 있었죠. 부모 모두가 천민이면 소유권은 엄마 주인에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마도 조선시대와 현재의 신분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수저의 계급설이 심화될 경우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수저의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계급 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겠죠. 실제 이렇게 신분 흙수저로 태어나서 은수저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사회적 불만이나 혼란이 가중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니까 신분의 이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실제 그 부가 높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부가 실제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정책도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줘야 좋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집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의 답변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년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올해 2022학년도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자꾸 해봄으로써 사실상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준비할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창의융합 공통면접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신 것과 같이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시간은 20분이고 면접 시간 역시 20분입니다. 아까 독서 인성하고 비교해보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죠. 독서 인성은 10분인 반면에 실제 이 창의융합 문제는 준비 시간만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음계에 맞춰 피아노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순정 5도 진동수 B가 2분의 3, 완전 8도, 그 다음에 진동수 B가 2를 기본 요소로 하여 구성하는 음계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에 의해 연구되었다라고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내용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제시문도 중요하지만 뒤에 조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의 진동수비는 1대2라는 거죠. 그리고 반음 7개. 피아노를 보시면 실제 도하고 레 사이, 레하고 미 사이 이런 데 반음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음 7개 차이가 나는 음의 진동수의 비는 2대3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리 1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1번 문제죠. 가윤이와 나윤이의 주장이 맞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윤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같은 음을 세게 치면 진동수가 높아진다. 진동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 진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는 거죠. 실제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요. 자, 나윤이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음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다르게 들리는 건 진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같은 주파수나 같은 진동수를 갖고 있지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는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파형이 뾰족뾰족하다는 거냐 아니면 둥글둥글하다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지 뭐 진폭이나 진동수가 다른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런 거는 물리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상고를 준비한 친구라면 이 부분에서는 물리원을 공부한 친구가 사실상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음계는 반음 사이에 진동수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로 현대 음악에서는 평균율을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도와 레나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율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어떻게 진동수를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한 옥타브의 차이가 나는 음의 진동수비는 1대2가 되는 거고요. 자, 반음 7개의 차이는 음의 진동수가 2대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음 7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음을 한번 봐가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도를 기준으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정확하게 7번째 위치에 도달한 숫자는 솔이죠. 자, 솔의 경우는 실제 도음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실제 솔음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의 진동수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은 그러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레나 미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한번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기 솔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음 7개의 비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세어볼게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자, 7번째의 숫자를 보면 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솔이 2분의 3이었으니까 자, 레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2분의 3의 2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4분의 9의 진동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도 다음에 레잖아요. 도 다음에 레니까 자, 도하고 레하고는 지금 한 옥타브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조건 1에 의해서 1대 2의 비인 거잖아요. 1대 2의 비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해줘서 낮은 레는 8분의 9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하나 맞출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나, 파, 솔은 지금 전에 구했고 라나, 시 다른 것들도 모두 실제적인 비율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여기 표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도가 1이면 레는 8분의 9, 그 다음에 미는 64분의 81, 그 다음에 파는 3분의 4, 그 다음에 솔은 2분의 3, 그리고 16분의 7, 128분의 243, 높은 도는 2,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올해 2021학년도 외에 작년이죠. 재작년에 했던 2020학년도 상상고의 남학생 면접 기출은 어떻게 되었고 여학생 면접 기출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은 내용을 살펴봐서 실제 내용의 패턴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학생 기출 문제인데요. 상상고의 남학생 기출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에도 독서와 인성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독서는 괄목 상대에 관한 문제로 비슷한 독서 예시를 드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창의 융합에서는 종이의 규격으로 비율과 비례를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2020학년도 상상고 남학생 독서 인성 면접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준비 시간은 10분, 면접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독서 인성 문제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10분 같은 시간을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동산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빛은 보잘것없고 열매는 맛이 없고 가지도 부스럼이 나서 썩거나 장가지를 한 번에 뻗어 나와서 볼 것이 없다. 지난번 이웃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의 손을 빌어서 홍도가지를 접으셨다.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굵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 가운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여금 눈을 닫고 다시 보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많아서 새로 길이 나게 되었다. 이런 기술을 가진 자는 그 조화와 기묘한 것을 아는 이라고 하겠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의 변화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괄목상대라고 할 수 있는 사자성어죠. 눈을 씻고 다시 본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태어난 건 완전히 뿌리를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에 접붙이기, 실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발전하게 한다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역시 독서가 나오는데요. 지은이의 변화와 비슷한 예시가 들어있는 책을 연결하여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어떠한 변화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던 거를 보여주는 책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어야만 사실상 상상고는 면접에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0학년도 상상고 남학생 창의융합 공통면접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자, 보신 것과 같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읽고 답하시오. 말 그대로 면접 준비 시간은 20분, 면접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창의 융합 문제는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문제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이집트 문명권의 파피루스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양피지 등은 초지법으로 유럽에 전파되기 전까지 약 3,000년 이상이 사용된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는 종이의 크기는 수많은 표준이 있으나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 2020년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A형, 그렇죠? A4를 사용하게 했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잘라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문제는 비율이죠. A4와 B4는 비율이 다르고 그 비율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4 100장을 얻기 위해서 A0의 필요의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A0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A4가 있네요. 자, A0에서 A4까지 가려면 A1, A2, A3, A4 4번 잘라야 되기 때문에 16장의 A4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00장을 얻기 위해서는 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A4를 몇 배 확대하면은 B4가 되겠냐? 우리가 복사기 옆에서 맨날 비율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보고 자, 어떻게 확대하면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요. 총 5문항이 나왔습니다. 이어 뒤에 나오는 문항은 지금 앞에 문제 1, 2번보다는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실제 상상고 문제들을 보면 물론 선행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 창의적 발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의 융합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수학과 과학에 융합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20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면접 기출문제는 독서 인성 문제와 창의 융합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서 인성 문제는 옹고이 지신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창의 융합 문제는 평균값과 최저 합격점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독서 인성 면접고사 기출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여기 내용에 보듯이 실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준비 시간은 20분이고요. 면접 시간은 20분입니다. 지금 가나 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가는 옹고이 지신으로 대변되는 공자의 신구 지식을 연계하는 공부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자, 나는 스티브 잡스는 늘 자신의 기술과 인문학의 이 중간에 있으며 애플의 뒤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는요, 고문파는 옛날의 전범을 삼는 것을 문장의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 그 정반대 편에서 격식에 어긋난 글을 거리낌 없이 쓰는 글쓰기의 풍조가 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에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역시 변화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각 제시문은 모두 새로운 문화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 창조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여라. 가처럼 옹고이신 옛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 나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한다는 거, 다처럼 새로운 옛날 것을 기본으로 삼되 완전히 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런 방법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부법이나 문화창조법을 해야 될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고는 독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창조법의 예시가 각각 책에서 찾고, 세 권이겠죠. 가에 대한 내용, 나에 대한 내용, 다에 대한 내용. 그 이유에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량이 상당한 수준이 돼야지 사실상 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0학년도 상상고 여학생 창의융합 공통면접 기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시문을 보시죠. 자, 제시문에 본 것처럼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면접 준비 시간은 20분이고요. 그리고 면접 시간은 20분. 아까 독서인성 면접에서는 10분이었으나 창의융합 면접은 20분으로 난이도가 창의융합 면접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철순의 학교에서는 수학 학력 평가 시험을 봤다. 문항은 총 35문항이고 2점짜리가 15개, 3점짜리가 10개, 4점짜리가 10개로 기본 점수는 없고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A반, B반이 각 30명의 정원이라고 할 때 A반의 평균은 70점이고 B반의 평균은 6점이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점수 차이가 나니까요.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상이면 학력평가를 통과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자, 다음 주 추측을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가반은 모두 70점을 받았다. 물론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예를 들어서 모두 70점을 받아서 평균이 70점일 수도 있지만 절반이 80점이고 절반이 60점을 받아도 여전히 평균은 70점이 되겠죠. 그렇죠? 70점 이상 받은 학생이 70점 밑에 받은 학생보다 많이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가반의 최고 점수는 B반의 최고 점수보다 높다. 아닐 수 있죠. 당연히 B반은 최고 점수가 높지만 대신에 평균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B반의 통과자가 15명일 수 있는가?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70점씩 통과하고 당연히 다른 점수는 60점이 아주 근접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등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보여줬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상고의 문제, 기출문제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문제는 모두 기억에 의거해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복원한 문제로 실제 문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시문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2020학년도, 21학년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상상고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고의 입시 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상상고의 입시 전략은 면접이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면접에서 공통 면접 준비 외에도 자기소개서라든지 독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에 점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상상고의 개별 면접 질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창의 융합 시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프랙탈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를 말해라.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고등학교의 수원 과정 이상의 과정이죠. 사실상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해 물어본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상상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만 공부한 친구보다는 더 많은 과정을 공부한 친구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 창의력을 키우라는 방법, 탄소 나노 튜브가 안정한 이유, 사실 과학에서 자기소개 썼을 때 실제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독서 인성에서도 공동체로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이라든지, 만약 룸메이트가 잠을 안 자고 밤늦게 폰만 한다고 하는 해결 방안, 실제 이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주변의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겠는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사실 바다 북극해라든 이런 데 녹아있는 빙하가 녹았을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성적이 낮은 이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회 성적이 B가 나와도 사실상 상상고를 넣어서 실제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B가 있을 때는 왜 낮았는지 그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게 이렇게 면접 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독서가 다양한데 종횡기원과 적정기 섞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 독서가 다양하다는 이유는 수학, 과학에 이제 편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문사회적으로 잘 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읽은 독서는 뭐 동물농장의 만약 정보화 시대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 거죠. 자, 상상고의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계속 면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고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다른 학교하고 양식이 좀 달라요.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구술하시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이 내용은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 이외에 다른 인문적인 내용을 학습 경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학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쓰는데 보면 학습 경험이라 하니까 중간고사 때 자기는 뭐 단어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거나 스터디 플랜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운 거, 뭘 공부했냐 하는 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내용을 했느냐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자는 본인의 인성이죠. 인성, 그리고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뭐 리더십 같은 걸 보여주는 문제고요.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인성이 좋아요 라고 쓰는 내용이고요. 사례를 들라고 하죠. 실제 예시를 들어서 그 내용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상상고는 자기소개서에 독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재학 기간 중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독서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에 소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3권에 대해서 쓰고 300자씩 그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 중요한 학교죠. 맞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시는 직접적으로 상상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작성한 예시고요.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자소서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시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절대 따라 쓰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생명과학과 생태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환경 변화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폭을
넓게 알고 싶어 기후, 에너지, 화학에 관심 있는 4명의 친구와 함께 기후 생태 환경 연구반을 만들었습니다. 자율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관심 분야의 환경 문제를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하면서 환경 문제, 자연과학의 여러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소통하고 융합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뭔가를 연구하고 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하고 그 양식하고 하나씩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소개서 보면 계획을 세우고 학습 경험, 실천하고 학습 경험을 쓰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요 뒤에 살펴본 것처럼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계획을 세웠죠. 뭘 알고 싶어서,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고요. 실천, 뭘 했을까요? 기후 생태 연구반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천,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 가는 분야에 토론을 했으며 그 중에 내용이 나오죠. 미세먼지와 지구환경 에너지의 보고서를 썼다. 그래서 뭘 느꼈을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하며 환경 문제가 자연과학에 어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작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가 아니라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상상고는 독서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예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상고는 생물과 자연과학, 여기는 통섭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섭, 지식의 대통합, 그리고죠, 에드워드 윌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생물과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윤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합하여 모든 지식을 총괄한다는 개념이 어린 나이인 저에게 무척 파격적인 시도로 느꼈습니다. 읽게 된 동기가 되겠죠. 자, 엄마가 시켜서 책이 집에 있으니까 우연히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읽고 설명하는 거죠. 그 느낀 점도 있어야겠죠. 특히 뇌가 유전적으로 진화해 가면서 특정 유전자의 집합이 선택되고 이러한 자연 선택들이 규칙을 만들어내어 문화의 진화와 예술 원형 창안에 영향을 준다는 방식으로 생물학과 예술이 합쳐 설명한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무척 느낀 점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이죠. 이것도 동기 한번 볼까요? 시민을 꿈꾸던 한 소년에서 체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한 최재천 교수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기를 쓰고 내용을 선택하게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상고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그 질문에서는 탐구를 준비하면서 뭘 느꼈는지, 자소에 작성했던 활동에 이외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고요. 자기소개서에 언급했는데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일이 크다고 서술되는데 어떤 요소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특이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개별 자소서에서 자기소개서에 썼던 두 책을 언급하면서 광고할 때 광고 카피를 만들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2020년이나 2019년도에 한 번 나오지 않았던 문제죠. 그러니까 책을 엮어서 카피를 만들어라. 무조건 순발력과 논리력을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잘 보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잘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친구가 들었던 이 친구는 합격을 했고요. 실제 많은 순발력을 보여줬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책 한 권을 언급하면서 키워드 3개를 제시해봐라. 이거는 저희가 독서를 준비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상고의 입시 전략을 살펴볼까요? 상상고의 입시 전략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수학의 선행과 기출문제,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공통 면접 대비로 과학의 논술형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을 기본으로 해서
세페이드나 INI 같은 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탐구활동 계획. 그러니까 탐구활동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실제 학교에서 보면 탐구 발표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꾸 나가서 뭔가 자꾸 실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야지 막판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이제 꾸며서 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자, 독서 정리와 면접 대비 전략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기가 책을 50권 읽었으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봐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고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고라고 하는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하나고는 공통 면접 문항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고는 거의 내신 부분이 동일합니다. B가 있어도 하나 정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내신이 좀 낮게 나와서 내신이 아니라 경쟁률이죠. 경쟁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B가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건 면접이죠. 면접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고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뽑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고 모집 인원과 요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볼까요? 자, 하나고는 남학생이 100명이고 여학생이 100명을 뽑네요. 일반 전형에서는 남학생 80명, 여학생 80명이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을 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만 선발이 되고요. 사회통합 전형은 지방권의 학생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정원의 전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고는 입시 일정이 12월 달이죠. 물론 상상과 12월 달이기 때문에 후기에 모집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후기에 모집되는 학교로 실제 전기에서 과학고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도 상당한 수가 하나고를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자, 하나고의 전형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고의 전형 방법은 1단계 보시죠. 자, 교과가 40점으로 되어 있네요. 교과 성적이 40점이고 출결 감점이 10점. 자, 2단계는요. 1단계 성적과 2단계 성적을 합쳐서 계산하네요. 서류가 20점, 면접이 40점으로 되어져 있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체력검사가 있군요. 네, 체력검사. 이래서 전체 점수를 100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고의 교과 성적 기준도 하나씩 알아보면 2학년 1학기가 20점 보이시죠? 20점. 2학년 2학기가 또 20점, 20%죠. 3학년 1학기가 30%, 3학년 2학기가 30%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상고하고 다르게 하나고등학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2학년 부분이 40%, 3학년이 60%가 반영이 됐고요. 교과별 가중치는 국어, 수학, 영어가 2고요. 사회하고 과학이 1로 총 5개의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성취도별 환산 점수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를 받으면 40점, B는 30점, C는 20점, D는 1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결은 감점이죠. 자, 결석일수 곱하기 0.1점. 출석은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군요. 출석일수는 0.1점. 그래서 출석일수는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고는 실제 내신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까요? 실제 산출 기준에 맞춰서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남학생의 경쟁률이 실제 2대1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B가 있는 친구도 상당히 합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1단계에서 2학년 2학기 수학의 B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의 B라면 교과 총점이 40점이죠. 근데 2학년 2학기 수학이 B니까
환산 점수로 치자면 실제는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원래 A는 40점이면 B는 30점이니까요. 마이너스 10점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학년별 가중치, 학기별 가중 2학년 2학기는 20%니까 0.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목별 가중치는 2죠. 8과목 중에 8점 중에 2점이니까 8분의 2, 그러니까 25%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감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점의 점수에다가, 그렇죠. 감점이 0.2를 되는 거죠. 0.2를 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25를 곱해주면, 실제 감점 비율은 0.5점 감점이 되겠네요. 원래는 10점이 감점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학기별 가중치하고 과목별 가중치를 곱해보니까 실제 0.5점이 감점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학우의 교과 성적별 가중치는 뭐 큰 차이가 없네요. 반면에 면접 점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실제 40점이고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 점수 20점이니까 0.5점 감점이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상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내신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에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한번 노력해 본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특기 중에 하나. 여기 한학고의 전형 방법 중에 2단계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점수가 굉장히 커요. 실제 35점, 전체 40점 중에 35점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 인성 점수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학고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죠. 한학고에 중요한 거, 체력장. 남학생은 윗몸 일으키기 25개, 여학생은 15개 꼭 해야 되고요. 오래 달리기, 남학생은 1600m, 여학생은 1200m를 10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상 요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기준을 못 통과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한학을 준비한다면 이런 체력장 준비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접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학고에서 개별 면접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진로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땡땡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의사가 된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땡땡이를 되기 위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중에 땡땡이 적용되는 사례를 말해라. 뭐 의료라든지 뭐 다른 거,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는 문제가 진로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악면성은 무엇인가? 요거는 좀 공통 면접에 조금 그런 뉘앙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이 시각 정보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촉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는 이제 당연히 VR 전문가라고 썼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파스칼 삼각형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파스칼, 프랙탈, 뭐 거의 자기소개서의 단골 메뉴죠. 그리고 실제 선행 과정을 설명하기 한 좋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수열을 사용했는데 선행은 얼마큼 했냐?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파스칼 문제를 물어보고 나니까 수열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기소개서에 설문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설문에 응한 학생의 분포는 어떠한가?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등의 역시 마찬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면 충분히 면접 연습을 할 때도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나 사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의 과목이 A라고 되면 다른 내신 과정들이 모두 지워져요.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관련 문제이나 인성 관련 문제이죠. 역시 점수는 낮지만 충분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지원자가 읽은 책 중에 땡땡이 있는데 여기에 진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근거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지원자가 읽은 책 중에 땡땡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라.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뭐 멋진 신세계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요. 뭐 이기적인 유전자나 이런 책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읽은 책 중에 땡땡에 등장하는 뭐 주인공이 지원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돈키호테라면 뭐 멋진 신세계의 친구라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 관련 질문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시 동료들이 평가자가 지원자를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전교 회장 선거 공약에서 뭐 땡땡이 있었는데 공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실천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보게끔 했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서 본 것처럼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교 회장을 했거나 임원을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고는 자기소개서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쓸 건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낀 점에 대한 내용은 1500자인데 어떻게 쓸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1번이고요. 2번은 본교의 건학 이념과 연계해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3번이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한 학습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진로 계획. 4번,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용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옵니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건학 이념과 입학 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상고등학교의 자기소개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예시를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예시도 예시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 쓰거나 하시면 표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만 봐주기 바랍니다. 자, 2학년 때 동아리는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규모가 커져 외부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근처 지하철을 통해 활동 부스와 피켓을 세우고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 작은 페트병에도 미세한 양의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 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홍보 피켓 그리고 스티커판을 직접 만들고 시민들에게 스티커판에 투표해 보라고 홍보 자료를 읽어보도록 유도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 따로 받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미처 모르던 부분에 생각이 발전하기도 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토론 주제로 정해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뭘 했는지 지금 나가서 어떤 홍보 활동을 했는지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상상고나 이제 과학고 쪽 자기소개서하고 좀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하나고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죠. 학교 내신이고요.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에 A를 받아야 되고요. 선행도 사실상 요거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수학과 과학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의 중학교 수준만 갖고는 사실상 학업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학급 회장이나 전교 회장, 동아리 부장의 경험, 그리고 탐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로와 독서활동인데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진로활동, 교내 활동을 하며 진로에 관련된 독서 또한 인문에 관련 독서로 많이 다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내용을 잘 하나하나 봐가면서 준비를 한다면 올해 2022학년도 하나고 상상고 입시에도 좋은 성과를 낳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